백 교수님. 네. 오늘 국민의힘은 선대위 발족식과 함께 또 253개 지역 네.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공천자 대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또 공천장도 수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선거 전에 돌입한다는 신호탄을 빵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선대위 발대식에서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 그렇게 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22일 동안 그렇습니다. 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렇게 각오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이고 254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분들이 정말 피가 마르게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용산 대통령실과 이 한동훈 위원장 간에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랄까 유난 갈등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합니다만 네. 2차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렇게 한가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위기의식이 대통령실은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시각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네. 지금 선대위 발족을 하고 그 254개 지역구에 이제 출마한 선수들이죠. 네. 이제 수도권에 특히 서울 수도권에 그 지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공천을 받았던 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같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이번에 그 항상무 그 시민사회수석 그 회칼 테러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이죠. 사실 지금 언론에서 도주 대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 지금 이 부분이 그 방송 전에도 뭐 고영신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리서치 조사 보면 무려 서울에서 15%가 추락하는 지금 폭락을 했죠. 상황이 나오거든요. 서울 지지율이 지난주 40%인데 갤럽 조사로 그렇습니다. 35로 45에서 네, 30, 15%가 15%가 폭락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기자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그 출국 그 이런 요인이 굉장히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한 국힘의 후보들 중에 이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은 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에 수행을 했던 이용우 한양갑이죠. 예, 지금 추미애 후보 붙었지 추미애 후보하고 않습니까?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분당이죠. 그리고 또 김은혜도 마찬가지죠. 뭐 김은혜, 뭐 안철수 또 뭐 나경원 의원, 전 의원, 나경원 동작을이죠. 오늘은 김경진 동대문 나가 있죠. 김경진 전 의원. 동대문 뭐 거기도 지금 빨리 조치를 하라 고 그랬던데. 교수님이나 저하고도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인데 지금 특히 서울 수도권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래 국힘을 지지한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 빨리 조치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나경원, 안철수, 김은혜, 이용 이런 사람들 입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의견을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후보자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불러주니까 말하자면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선대위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발언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힘 쪽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있고 각 참모진들이 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좀 직원 내지는 충원을 좀 들여서 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지금 이 선거를 이 참패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비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늘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 정부가 하는 것 보면 늘 한 발 내지는 두 발, 세 발이 늦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지금 뭐 읍참마속을 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랄까 강경방침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인사권에 대한 도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총선을 필승, 소위 그 승리로 이끌어 가자고 하는 사실은 이제 정말 그 조언이 아니라 간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충언을 이런 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네, 네.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발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인 조치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그 공간에 나가 있는 사람을 마냥 와서 대기시킬 수 있느냐 없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그 사과를 했기 때문에 SNS 상이라든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은 현장에서 지금 국힘의 참 경주를 하고 있는 이 후보들에 대한 굉장한 안일한 인식 이런 부분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총선 전 여론조사가 사실 서울에서 15%가 추락했다라고 하면요. 거의 뒤집혀진 겁니다. 예.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5%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부분은 이게 지금 오차 범위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최대가 8%를 오차 범위로 봅니다. 8%가 이내는 오차 범위 안으로 보는데 8%가 넘어가면 오차 범위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식의 그 해이, 인식의 위기감이 없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든가 사과를 했다. 이미 사과를 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막말했다고 왜들 지금 여야가 후보들을 취소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천까지 네, 해놓고. 공천 취소. 이 총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거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절차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지켰다 하더라도 민심이 국민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무슨 편들기 위한 것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한 말을 처음에 꺼낸 게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로 끝나는데 네. 아니 지금 무슨 체면 차리고 권위 차릴 때입니까? 지금 만약에 총선에서 국힘이 이제 여소야대 현상이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여 군데 지방을 다니면서 민생 치안 토론하는 거 이거 관권 선거다. 그래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면 이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TK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금 백중세 내지는 열세로 지금 돌아섰어요. 이거를 왜 직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추세, 흐름이 네, 제일 중요하죠. 바람이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쭉 타오던 것이 하락세로 꺾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반전을 하려면 빨리 반등시켜야죠. 결단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인 판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드린다라고 하면 황상무 수석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대통령실에서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지금 총선 국면입니다. 아니 공수처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미진한 수사 부분에 할 수사가 있으면 바로 귀국시켜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던가 정 안 되면 불러서 사퇴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뭐 호주 대사 뭐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 국가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는 총선입니다. 그럼요. 윤석열 발등에 불부터 정부를 끄고 성공에, 봐야죠. 네, 마무리하는 거. 자, 지금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자,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예. 화재 진압이 먼저지. 지금 사람이 다칠까봐 화재 진압은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도 다 그래도 어떤 위기의식이 있고 이 신속한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어떤 그 위안을 주는 이런 어떤 선제적 조치를 하는구나. 이런 어떤 사이다 같은 조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국힘 후보들이 신이 나지 않습니까?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국힘의 지지를 하는 분들에 대해 실망을 또 안 주면서 중도 무당파들
공감을 얻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의 인식보다 공감의 인식이 총선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의 인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감의 인식이 확장세를 부르는 큰 요인이거든요. 아니, 지금 총선 현장에 나가 있는, 제가 어제도 뭐 그 송파 지역구에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일부 유권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감을 하고 바짝 엎드려서 좀 부둥켜 안고 스킨십하고 좀 수그려라. 이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쳐주질 않으면 백날 해봐야 참 시쳇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쌓아놨던 점수를 지금 한 번에 다 까먹어버린 꼴이 된 다 것이고, 날려버리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뭐 옛날 했던 얘기를 가지고 장해찬, 도태우 두 후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제적으로 공천을 취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뭐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또 반발도 지금 벌어지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를 감수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국힘이나 현 정부 여당을 위한 조치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왜 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고 우면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은 대구의 도태우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했던 상당히 공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TK나 대구 지역에서는 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가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도태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공천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또 장해찬 그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 최고위원 대표이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픽업을 한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판세 분석을 해서 가감하게 공천 배제를 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의 진정성을 좀 헤아려서 여기에 부응하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번 말씀하신 대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용산에 뭐 출신 이 예비 후보들이 좀 역차별을 당했다든가 말씀하신 이런 장해찬이라든가 도태우 두 후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배려해야 할 사람들 과감하게 자른 데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섭섭함을 표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설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그 참모들이 정당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같은 정말 제3의 위치에 있는 평론가들도 이렇게 애가 달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동풍이 된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